잠깐만요. 전에 질문 받다가 끝났지? 그 뒷부분 지금 좀 고쳐보고 있어. 뭐야? 승빈이 금방 온다고 하니까 준비한테 한번 더 보자. 보고 싶은 한 만들어주는데 질문 어디서부터 받아야 되지? 66페이지까지 했어? 네. 한 페이지 남았어. 자, 7페이지 질문 48번. 48번 먼저 시작합니다. 2차 함수가 있고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그리고 두수 A, B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정수니까 답의 개수가 정해져 있겠구나. 자,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만이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만 한번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자고. 어디야 이거? 축이 1구나. 1, 마이너스 1 꼭점이네. 1, 마이너스 1 꼭점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겠네.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만 우리 여기만 그리는 거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그럼 지금 현재 그려진 그래프에서 질문이 뭐냐면 A하고 B를 가지고 이 사이에 있는 작은 수 A와 큰 수 B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질문의 형태는 평균 변화율이죠.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들 중에 가능한 모든 정수를 한번 찾아보래. 그럼 얘들아,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 어디가 지금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거 좀 선생님이 과장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 그래프가 좀 과장합니다. 실제로 이런 모양이겠지만 너무 과장했나?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여기 안에 있는 점 두 개를 가지고서 평균 변화를 계산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생긴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지. 됐죠? 그러면 지금 이 A라는 F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이런 평균 변화율이 될 거고, 만약에 얘들아 A하고 B가 서로 다른 수인 건 맞지만 정말 가까이 붙어있는 두 수라고 한다면 봐봐, A,FA가 여기고 B,FB가 여기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이걸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결과물은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겠죠. 순간 변화율도 될 수 있어. 평균 변화율이겠지만 두 점 사이의 간격이 0에 가깝다면 순간 변화율도 될 수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런 노란색 기울기라던가 파란색 기울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정수값들을 다 찾아보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예요? 이 구간에 있는 점들 가지고 만들어낸 기울기 중에 가장 큰 기울기랑 가장 작은 기울기 간다. 가장 작은 기울기는 이 점에서 계산한 미분계수가 가장 작은 녀석이 되겠지. 그리고 가장 큰 녀석은 이쪽 점에서 계산한 미분계수가 가장 큰 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아, 진짜 내가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있는 두 수를 가지고서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평균 변화율을 만들었을 때 그 평균 변화율의 크기가 얘보다는 무조건 크겠구나. 얘보다는 반드시 작겠구나. 지금 이런 것들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한번 여러분들 기울기 확인해봐. 그 기울기가 얘보다는 크지 않을까? 왜? 얘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누워있잖아. 얘보다는 더 작지 않겠어? 얘가 훨씬 더 많이 누워있는 상태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이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내가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있는 어떤 두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구해도 그 평균 변화율의 크기는 반드시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 사이밖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중요해. 다시 미분이 가능한 어떤 함수의 그래프, 지금은 2차 함수, 생각보다 쉬워. 뭐 그래프의 형태 자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그래프를 가지고서 마이너스 3과 0까지만 그래프를 그리겠대. 당연히 미분 가능이야. 그런데 그 그래프 내에서 내가 어떤 두 점을 사용할 거고 그 두 점을 가지고 만들어낸 평균 변화율을 알아볼 겁니다. 근데 그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어쨌든 두 점 가지고 만든 기울기잖아. 그럼 그 기울기라는 게 우리가 훤히 알 수 있는 이런 적당히 떨어져 있는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도 될 수 있지. 물론 무조건 평균 변화율이 맞아. 그런데 그 사용하고 있는 두 점이 엄청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리미트가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가까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충분히 미분계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여기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평균 변화율의 크기 중에서 그 범위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그려낸 이 곡선이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기울기와 가장 큰 기울기 사이에 내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가장 작은 저기 마이너스 3에서의 미분계수가 가장 작을 거고 0에서의 미분계수가 계속 가장 클 건데 그건 도함수 통해서 알아보면 되는 거겠죠. 도함수가 EX-2인가? 그래서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나오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8 되겠네요. 그치? 그리고 0 넣었을 때의 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정확히 해볼까? 이게 마이너스 8이었던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곡선을 가지고서 내가 평균 변화율을 계산할 때는 그 평균 변화율의 크기가 얘보다는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보다는 반드시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고. 이 범위 내에 있는 두 점을 가지고 만들어낸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K가 될 수 있는, 사실 답은 무궁무진하게 많겠지만 그 많은 값들 중에 정수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요 범위에 있는 정수 정답, 여기까지만을 정답으로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요거까지 하면 마이너스 25가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였겠지. 평균값 정리는 양 끝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그 크기가 반드시 같게 되는 미분계수 F'C가 최소 하나는 존재한다는 게 평균값 정리인데, 지금 그 내용을 이거 먼저 양 끝점을 연결해서 구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는 거지. 얘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울기도 있을 거지만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양 끝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하고 크기가 같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한 것들을 다 찾으라고 하니까 지금은 양 끝점에서의 미분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값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해볼게. 마이너스 7 어느 쯤에서 나올 거냐? 잘 봐. 지금 이게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 7은 A,FA랑 B,FB가 한 이쯤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요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이라는 정답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 중간에 거기 껴있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은 어디쯤에 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올 거냐? 요 정도? 요쯤에 A,FA랑 이쯤에 B,FB가 있을 때 이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얘보다는 조금 더 작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정수값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얘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기울기, 평균 변화율의 범위가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을 취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 7페이지 좀 더. 졸지 말아라. 49번도 가볼게. 실수 전체에 집합해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이때 x가 무한 들어갈 때 도함수 F'X가 마이너스 3에 수렴한다네. 이거부터 이해하지. 이거 한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x가 무한 들어가고 있을 때 F'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무슨 뜻이게? F'X가 뭐지? F'X가 뭐예요? 이렇게 표현력이 딸려. F'X가 함수 y는 fx에 어디서의 x, fx란 x좌표가 x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맞아? 근데 그게 특정 상수가 들어간 게 아니라 x라고 하는 변수를 넣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이걸 미분계수라는 이름, 함수잖아. 특정 상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함수다 보니까 도함수라는 이름으로 쓰는 거야. 다시. 혜진아, 졸리면 일어나. 앞에서 고개 떨구지 말고. F'X가 뭐라고 얘들아? 도함수. 어떤 함수 fx라는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준 함수. 그런데 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극한이 붙어있어. 그러니까 x좌표가 무한대인 점. 내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함수의 그래프의 제일 오른쪽, 물론 그거보다 더 오른쪽이겠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에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가 어떤 그래프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저 선생님 마음대로 fx 그래프 그리고 있거든? 그런데 다시 한 번 말할게. fx에 x가 무한대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에 수렴한다고? 마이너스 3에 수렴한. 그 말은 초반에 막 x가 음수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앞쪽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x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 거죠. 이 점들에 이거보다 사실은 더 오른쪽 점이겠지. 무한대로 갈 거니까 여기보다 더 오른쪽이겠지. 계속 가겠지. 무한대로 가는 건 저쪽을 말하는 거야. 사실은 저기보다 더 오른쪽인 걸 말하는 거고 계속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가 무한대니까. 그런데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3에 수렴한다는 건 당장 함수의 앞쪽 계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한대를 향해 가면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쪽의 모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무한대에 가까운 쪽의 모양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마치 내가 보고 있는 게 직선과 같은 느낌을 들 정도로. 어떤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 그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사실 직선인지 아닌지 선생님은 말을 못해. 이 부분이 직선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직선이 아니어도 극한이라는 건 직선이 아니어도 기울기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 뒤쪽 x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그 지점에서의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심지어는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조차도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고 있더라. 마이너스 3이 아닐 수도 있겠지. 마이너스 3.00000000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9999999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 값이 마이너스 3을 향해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가보자고. 49번 이것도 계산을 해달래. 그럼 이거 보면 이거 항상 선생님이 답답해하는 부분이지만 저거 보면 당연히 미분계수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거 y값끼리 빼고 있는 거잖아.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극한이 y값끼리 빼고 있는 거야. y값끼리 빼고 있는 모양 가지고 극한을 물어볼 때는 당연히 미분계수부터 떠올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지금 적혀있는 게 델타 y, y의 변화량 말하는 거 아니야? 어떤 점인지는 좀 이따 찾으면 돼. 이렇게 생긴 y값과 이렇게 생긴 y값을 빼고 있는 모양 보니까 이거 어떤 x에다 누구 넣은 거야? 이거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지. 이거는 x좌표가 예일 때의 y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y의 변화량의 모습이 이렇다면 x의 변화량은 여기에서 여기를 뺀 모양이 잡혀야지만 올바른 평균 변화량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 분모 계산하는 게 얼마니 얘들아? 그럼 내가 지금 저 식 자체를 평균 변화율로 만들고 싶어서 분모에 마이너스 3을 곱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없던 마이너스 3 곱하고 있었으니까 분사 쪽에도 마이너스 3 처리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이게 뭐냐? 평균 변화율. 이게 평균 변화율. 어떤 평균 변화율? 뭐 적자? x-1, fx-1이라는 점과 x 플러스 2, fx 플러스 2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만들어낸 평균 변화율이 지금 칠판에 동그랗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그 평균 변화율을 뜻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간대.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점 어디로 가느냐? 잘 봐.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무한대로 가. 이것도 무한대로 가. 지금 당장은 이 점이 여기나 여기에 있겠지. 당연히 이 차이는 x-x 플러스니까 이 차이는 3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여기 있는지 몰라. 아니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이 점하고 이 점일 수도 있어. 여기가 x-, 여기가 x 플러스 2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잖아.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 x의 간격이 3으로는 유지가 되지만 그 위치 자체가 무한대.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간격은 계속 세 칸이 유지가 되는 건 맞겠지? x가 무한대로 가더라도 어쨌든 x-1보다는 x 플러스 2가 오른쪽으로 세 칸 가 있는 점인 거 맞잖아. 간격은 유지가 돼. 그러니까 미분계수 아니야. 미분계수는 두 점을 이루고 있는 그 간격이 0으로 가고 있을 때 미분계수가 나오는 거고, 지금은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 어디부터 어디까지? x-1부터 x 플러스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시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위치가 다만 무한대의 위치에 있는 것뿐. 그럼 이제 알 수 있잖아. 여기는 내가 알게 뭐야? 함수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여기는 알 수 있어. 왜?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x가 무한대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함수의 무한대의 위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3에 수렴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를 연결한 이제 빨간색으로 해볼게. 지금 여기까지는 이걸 수도 이걸 수도 이걸 수도 있지만 잘 봐. 여기까지 계산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 얘하고 얘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 x의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고 있을 때는 어느 쪽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계산할지 몰랐겠지만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다면 저 빨간색 체크된 부분은 반드시 이 지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물어보는 게 맞더라. 그런데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 거의 직선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직선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래프가 진행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될 거니까 9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9가 되겠죠. 선생님이 이거 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다시 한번 봐. 첫 번째 조건이 무한대 위치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3이래. 무한대 위치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3이래. x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에 수렴한데 수렴이 뭐야? 오른쪽으로 가도 계속 마이너스 3이라는 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 아니야? 그 마이너스 3,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에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그래프의 모양, 이 앞은 개차반으로 그려도 돼. 다만 뒤쪽은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안 그려주면 마이너스 3에 수렴한다는 말 못하는 거 아니야? 신나게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프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누가 이걸 마이너스 3에 수렴한다고 말을 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겠거니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가지고 물어보는 극한이 뭔가 평균 변화율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하고 있는 극한이 들어왔어. 그래서 어떻게? 평균 변화율을 완성시키는 거지. 델타 Y의 모양 보면서 필요한 델타 X를 분모에 처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처리한 거에 대한 보상을 분자에도 한 번 더 해주고 그랬더니 똑같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순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었기 때문에 계산된 결과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 분자 쪽에 추가했던 마이너스 3까지 추가로 곱하게 되면 9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죠. 원래는 이게 서술형 문제면 평균값 정리를 올바르게 써야 되거든. 이건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풀리는 거구나 하는 설명을 한 거고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서술형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분명히 말했어. 이거 평균 변화율이라고. 어디서부터? x-1부터 x 플러스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럼 그 평균 변화율이랑 뭐가 같은 게 반드시 있다? 이 중간 어딘가에 있는 C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반드시 있다. 맞잖아.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미분 가능한 함수의 x-1부터 x 플러스 2까지 평균 변화율을 계산해 놨단 말이야. 그 평균 변화율이랑 반드시 크기가 똑같아야 되는 미분계수가 최소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평균값 정리였잖아요. 그런데 x가 어디로 가는데? x가 어디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네. 그럼 무한대니까 이 중간 어디 값도 무한대가 될 거라서 f' 무한대를 말하는 거 아닌가? 그 f' 무한대가 아까 조건에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3이라며.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고 있는 이 결과도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평균값 정리 이렇게 평균값 정리에 대한 얘기를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래 그렇게 평균값 정리고 뭐고 간에 문제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그래프의 모습을 예상하고 그리고 묻고 있는 극한을 평균 변화율의 형태로 바꿔낼 수만 있으면 굳이 평균값 정리라는 말 들먹이지 않아도 원래는 해야겠지만 정답이 마이너스 또는 9에 정답이 수렴한다는 걸 모를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말은. 그 밑에도 3문제니까 하자. 저 학교에서 준이 본 사람 있어? 응? 학교.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녀석? 얘들아, 50번 문제 가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대. 연속이고 항상 매끄러운가 보지. 그런 함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첫 번째, f3은 4가 돼야 된다.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도함수의 절대값이 2 이하다. 이거 무슨 말이지,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이야?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 어울리는 그래프 한번 예를 들어볼까? 하나 봐. 이거 정답이야. 왜? 이거 모든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일정하게 있는 직선이니까. 그리고 이 기울기를 내가 2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모든 위치에서의 미분계수가 2분의 1이라는 건 이 범위에 있는 거 맞는 거니까 문제가 원하는 함수 중에 이런 함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것도 정답이겠네? 얘도 정답이 되겠죠? 왜? 모든 순간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5면 어쨌든 이 범위 안에 있는 거 맞잖아. 정답이 안 되는 거 하나 보여줄까? 이거 정답 안 되겠지? 어떤 점 가지고 미분계수 구하면 이 범위에 들어오겠지만 어떤 점 가지고 미분계수를 구하면 얘보다 더 커져. 안 되겠죠? 지금 이 말부터 이해를 해라. 이게 무슨 뜻이야? 함수 fx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그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항상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2부터 아무리 커도 2까지만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것도 정답이 될 수 있겠네. 이거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범위 맞아. 이거 범위 맞아. 이것도 문제가 말하고 있는 범위 안에 접선의 기울기 있을 거고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도 지금 그림상으로는 여기 안에 있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 그린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프가 직선이든 곡선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의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범위 안에 있도록만 지켜지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물어보는지 보자고. 질문, 뭘 찾는 문제지? F2의 최대랑 최소를 찾는 거죠. 일단 F3이 얼마라고 그랬어? 잘 봐. 얘들아, 이것도 조금 이따 평균값 정리에 대한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느낌으로도 먼저 한번 해볼게. F2에 지금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뭐 할 거냐면 F2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을 찾아볼 거거든. 그럼 최소값이라는 건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찍어야 되는 점이 가장 밑에 찍혀 있으면 되는 거 맞아? 맞아? 그럼 밑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 밑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 그런데 무작정 밑으로 가는 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지? 왜 안 돼? 너무 밑으로 찍히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점과 3,4를 연결한 이 기울기가 누구보다 커질 위험이 있어. 2보다 커질 위험이 있는 거 아니야? 무조건 기울기는 2 이하로만 유지가 돼야 된다며. 그래 안 그래? 맞아?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하지 않고 기울기 작게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더 바보 같은 소리지. 기울기를 작게 시작하면 뭐해? 이 기울기 작게 시작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뒤쪽에 기울기가 훨씬 더 커질 녀석이 나오게 될 텐데 거기서 평균값 정리 얘기를 하는 거야. 평균값 정리. 무조건 이 지점 어딘가에 양 끝점을 연결한 이 기울기와 똑같은 녀석이 있다. 그런데 이 기울기가 이미 2를 넘어가? 그러면
미분계수도 2를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다시 양 끝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2를 넘어가면 그 범위 안에 있는 어떤 점에서의 미분계수도 2를 넘어가. 그런데 문제가 뭐래? 미분계수가 절대 2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거든. 맞아? 그럼 이제 생각해봐. 2,FA가 가장 밑으로 내려갔을 때 위치는 어디겠어? 2,FA를 가장 아래쪽으로 찍을 수 있는 그 마지노선 최대치가 어디까지 찍었을 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걸까? 평균 변화를 얼마로 유지하면? 평균 변화를 2로 유지하면 되겠지. 평균 변화를 2로 유지하면 이 기울기가 2로 유지가 되면 맞죠? 이거 모든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2야. 근데 2까지는 된다고 그랬거든.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안 돼. 그럼 기울기가 이보다 커져. 이거보다 올라오는 거 어때? 올라오는 건 돼. 올라오는 건 되죠. 이것도 돼. 이것도 얘보다 얘 안에 있는 거 맞는 거.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게 뭔데? 최소값이잖아. 제일 밑으로 내려왔을 때 찍히게 될 2,FA를 찾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2,FA를 찾고 싶으면 평균 변화율을 2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 직선의 모습이 내가 찾을 수 있는 2,FA가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할게. 이거 기울기 2로 유지하려면 2점 2, 몇이 돼야 되지? 2, 몇 돼야 돼요? 2,0 아닌데? 2,2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 양끝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2가 될 테니까. 맞습니까? 그럼 반대로 최대값 찾고 싶으면 제일 위쪽에다 내가 점을 찍고 싶은 건 맞는 건데 그 가장 위쪽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점은 평균 변화율을 얼마로 유지하고 있는 직선? 그렇지. 마이너스 2로 유지하고 있는 이 직선. 이게 가장 최대 위치의 2,FA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거보다 더 서면 위험해. 얘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건 안 돼.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질 거거든. 안 됩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오는 건 돼. 이거는 돼. 그러니까 2,FA가 위치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없어. 다 돼. 그 중에 내가 가장 낮은 점과 가장 높은 점을 찾고 싶었던 것 뿐인 거죠. 그럼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2로 유지되면 2, 얼마 돼야 되니? 2,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FA 그러니까 FE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6하고 2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평균값 정리로 얘기를 해볼게. 평균값 정리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거? 문제가 알려준 점과 내가 찾고 싶은 점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낸 평균 변화율은 반드시 2와 3 사이에 있는 어떤 위치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은 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뭐래? 어떤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항상 마이너스 2와 2까지만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지. 서술형으로 여러분들이 평균값 정리를 써먹으면서 문제를 풀고 싶다면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평균값 정리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돼. 그래서 풀어볼게요. 분모 1분의 생략한다. F3 4라고 그랬지? 4-FA2가 반드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그럼 마이너스 FA2가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만. 양면에 마이너스로 나눠버리면 F2의 범위는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2부터 6까지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FE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각각 2하고 6이라고 말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건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최대 기울기랑 최소 기울기가 마이너스 2하고 2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낮은 점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점을 찾을 수 있느냐. 가장 낮은 점, 가장 높은 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최대 기울기나 최소 기울기를 유지해 나가면서 내려가고 있는 점이라든가 올라가고 있는 점이라는 생각 안 드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내가 기울기를 2로 최대 기울기가 2인 것까지 허락을 받아서 내가 많이 올라가고 싶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안 되지. 여기가 선생님이 예상한 요거 기울기 2야. 이거보다 더 날카롭게 쓰면 안 돼. 왜? 기울기가 2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까지만 허락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때는 2, 여기가 2,FE가 되겠구나. 2,FE의 위치가 이렇게 되겠지만 누가 이렇게 올라가? 이거는 기울기가 잠깐만 2인 걸 사용하고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기울기가 2보다 작은 애들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제일 많이 올라가고 싶으면 주구장창 2라는 기울기만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가장 높은 점 또는 가장 낮은 점 찾고 싶으면 곡선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올리거나 내리는 게 아니라 직선의 형태로 주구장창 계속 기울기가 2가 유지가 되게 하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유지가 되도록 그려줘야 가장 낮은 점, 가장 높은 점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곡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곡선으로 가다 보면 순간 기울기가 2가 되는 건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2 이외의 나머지 모든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모든 점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기울기가 2보다 작은 녀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쌤, 그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나 2로 y축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y축이 제한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랑 2 사이로 모든 실수 x 내에서 나오려면은 fx가 1차 시계가 되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F라는 함수가 1차 함수가 돼도 되지만 아까도 잠깐 그랬잖아. 근데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이런 것도 돼. 이거 승빈이가 봐봐. 여기는 모든 점에서의 미분계수 나 어쨌든 이거 유지하도록 노력하면서 그려나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 기울기가 2보다 커질 위험을 갖고 있을 정도로 올라가는 곡선이라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나타날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곡선 말고 곡선이더라도 미분계수가 2나 마이너스 2 사이에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곡선이라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fx를 ax 플러스 이렇게 자꾸 푸는 건 안 되는 그거 정답 지금 어차피 물어보는 게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직선의 모양으로 자꾸 찾는 게 정답이 나오겠지. 그런데 그걸 fx라고 볼 수는 없어. 최대 최소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함수는 직선이 맞겠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최대나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에 대한 얘기였다면 그때는 절대 직선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지. 네, 그럼 그 정도로 하면은 도함수 활용 1은 내가 끝난다고 봐야겠지? 자, 72페이지 보세요. 자, 함수의 증가함수는 뭐로 판단한다? 도함수로 판단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칠판 봐. 함수는 증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나온다면 함수 fx의 그래프는 감수. 여러분 이게 이번 시험의 마지막 범위가 되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푸는 거야. 얘만 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한테 선행도 했지만 3, 4, 4차 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극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극소. 그래프뿐만 아니라 극대, 극소 그리고 그런 극대, 극소 포함한 최대, 최소까지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게 함수의 증가 감소를 이용한 그래프를 그리는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단원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죠. 함수의 증가 감소까지만 시험 보는 거 맞나? 확실히? 그래서 거기까지만 문제 풀 거고 그 이후에는 교과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보자. 72페이지 유형 2번. 여러분들 유형 1번하고 유형 2번 구분 잘해야 돼. 유형 1번하고 유형 2번 차이 하나 말해봐. 등호가 있을 때랑 없을 때.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 맞는 거게 틀린 거게?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지? 단련하 들어봐. f'x가 0 이상이면 그 함수는 증가함수란 말 왜 틀린 말이지? 0이면은 증가가 아니에요. 아니야. 0이 되는 순간도 증가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쓰면 틀려. 왜 틀린 거게?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미분계수 0도 맞아. 여러분들 3차 함수 중에 이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맞거든. 그런데 이 순간에서 미분계수 0 될 수도 있어. 증가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런데 저렇게 표현하면 왜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지? 어디에서 되는 함수? 우극한이면 감소해서 아니. 봐봐. 이 말이 왜 틀렸느냐. 내가 f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접선의 기울기 0 이상으로 유지해서 계속 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여기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 0 나오는 거 맞아. 그럼 이건 증가하는 게 맞아. 그럼 이건 맞는 말일 수 있어. 그런데 이 표현은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 증가하는 거 맞아. 여기 증가하는 거 맞아. 지금 내가 칠판에 적은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 0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0이 있는 것도 맞아. 음수인 적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어떤 누구도 여기를 보고 증가하고 있다고 말을 안 한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유형처럼 이거는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로 끝나는 건 틀린 거지만 왜? 미분계수가 0인 게 잠깐이 아니라 이렇게 유지될 위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fx가 증가, 아까도 3차함수 예를 들어볼게. fx가 증가하고 있어. 3차함수 이거 어느 한순간도 멈춘 적 없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런데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는 순간적이긴 하겠지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증가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은 가능하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녀석을 갖고 있는 함수 중에 그 함수들이 증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틀렸다는 거지. 잘 이해해야 돼. 미분계수가 0보다 커야 증가하는 거야. 어떨 때는 0이 되는 순간이 있어도 증가하는 모양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명제는 여러방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뭐 대답을 못하니. 이렇게 만들어진 명제에서 이 녀석의 뜻은 언제 0이 되는 순간이 순간적으로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이 어느 구간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얘가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였다면 선생님이 뭐라 하겠어?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하겠지. 그런데 얘가 하는 말이 이것만 있는 거야? 이것도 있는 거야. 어떤 모양인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증가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하지만 fx가 증가함수래. 이미 fx는 증가함수가 맞아. 그 증가함수의 미분계수는 증가함수라고 그랬지. 미안. 증가함수의 미분계수는 양수인 것도 증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맞지만 미분계수가 양수와 양수 사이에 잠깐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순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을 멈췄다고 볼 수 없다.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 거 맞지 않아? 왜? 이 순간보다 왼쪽은 아래, 오른쪽은 위. 왼쪽은 아래, 오른쪽은 위에 있는 점이 찍히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까지도 허락을 한다는 거야. 증가함수들은. 그런데 미분계수가 0이 있는 녀석을 가지고 증가함수라고 말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게 등호를 붙여야 되는 상황인 건지 등호를 붙이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 건지를 제대로 구분 못해서 1.2점 감소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 이제 시험 며칠 안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기억하자고. 확실하게. 증가함수는 미분계수가 0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분계수가 0이 있는 함수는 증가함수라고 보기 힘들다. 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이 깔짝 나타나고 있는 건지
순간적으로 나타나다가 말고 있는 건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계수가 0인 순간도 증가라고 볼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증가 함수에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맞지만 미분계수가 0이 있는 함수에서 그 함수가 증가함수라고 말하는 건 엄청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죠. 혜진아, 그게 끝이야. 그것만 가지고 오늘 선생님이랑 풀 수 있는 만큼 문제 풀면 됩니다. 문제가 얼마 없으니까 거기 대표 문제도 오늘 풀고자 하는 것들은 과제 없이 그냥 선생님이랑 푸는 걸로 끝내. 72페이지 3번 문제 풀어봐. 함수의 증가감소는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건 당연히 진짜 이 파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겠지. 다시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는 오로지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결정을 한다. 같이 갈게. 이렇게 되는 거네.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플러스 ax 마이너스 1 맞네요. 이거요. 계속 봐. 그럼 이게 접선의 길이를 알려준 도함수잖아. 그 도함수는 2차 함수고 집중하라고 했다. 이거 아래로 볼까 공식 이렇게 그려줄 거야.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인 이 부분은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인 이 부분은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 지금처럼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 도함수의 결과가 음의 값이 나오는 이 순간이 감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 풀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풀고 있는 거거든. 명심해. 이게 이 얘기야. 이 함수가 1부터 2에서 감소한다는 말은 내가 그려야 되는 3차 함수에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 1부터 2까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소하고 있는 구간 안에 1부터 2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칠판. 이 말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1부터 2까지에서만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 안에 문제가 말하고 있는 1, 2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맞는 얘기인 거지 이걸 맞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다시 문제의 표현이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어. 아니 얘가 여기서 감소한대. 그럼 이게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잖아. 근데 좀만 더 생각해봐. 1부터 2까지에서 감소한다는 말이 얘가 1부터 2까지에서만 감소한다는 말은 아니잖아. 응? 실제로 내가 이렇게 그린 그림 이거 틀린 말이야? 내가 이렇게 그렸다 해서 이거 틀린 말일까? 그럴 리 없을까? 1부터 2까지 감소하는 거 맞는데?
감소하는 구간 전체가 1부터 2까지인 건 아니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느라고 이렇게 작성한 그래프를 봐봐.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이거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지. 어떻게? 저 문제가 소개하고 있는 구간이 상수함수에 감소하고 있는 전체 구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수함수에 감소하고 있는 전체 구간 중에 문제가 말하고 있는 1부터 2까지가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하나만 더 쉴 테니까 힘내. 지금 도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이렇게 그려져야 돼. 얘처럼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도함수의 그래프가 얘처럼 그려져야 된다. 그럼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우리 고1 때 배웠던 해의 위치 결정.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근의 분리라는 말도 들었을 텐데 내가 그리고 싶은 그래프를 문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려 넣을 수 있는 방법. 이걸 해의 위치 결정 또는 근의 분리. 근의 분리라는 말 요새는 안 써. 그러니까 해의 위치 결정.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의 해의 위치가 지금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는 왼쪽이 하나, 2보다는 오른쪽이 하나. 내가 이걸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1보다 작은 쪽이 하나, 2보다 큰 쪽이 하나. 그렇게 그려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리고 싶은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런데 저런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거 누구 지목하지 않을 테니까 생각나는 사람 말해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원하고 있는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그려놓고 싶으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뭐였지? 준수야. 축.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꼭지점 필요 없어. x가 0인데. 어? 그러니까 지금 x축과의 교점이 방정식의 해인데 그 방정식의 해가 1보다 작은 쪽이 하나, 2보다 큰 쪽이 하나. 방정식의 해를 작은 걸 알파, 큰 걸 베타로 한다면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 내가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거든. 그렇게만 그려주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1의 왼쪽과 2의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그리게 한다. 또는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 방정식의 해가 둘 다 뭐 1보다 크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또는 어떤 내가 방정식을 풀 건데 그 해가 2의 왼쪽에 하나, 2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해주고 싶다. 또는 내가 그려야 되는 어떤 방정식의 내가 풀고자 하는 어떤 2차 방정식의 해가 둘 다 마이너스 3보다 작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문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래프를 받고 싶을 때 써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 지금 현우가 말한 것처럼 축의 위치도 필요한 거 맞아. 뭐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해의 위치 결정만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됐다 싶어도 지금처럼 시간 조금 지나면 또 모르고 그러는 거죠. 다시 들어봐.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경계에서의 부호, 두 번째 축의 위치, 세 번째 판별식.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내가 그리고 싶은 위치에다가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어.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필기하고 있는 이 경계가 뭐냐? 경계가 뭐예요? 방금 말했잖아. 첫 번째다 뭐 있어야 된다고? 1보다 왼쪽. 누구보다? 1보다. 1이 기준이야. 1이 경계야. 2보다 오른쪽. 2도 경계야. 그래서 첫 번째부터 써볼게. 경계에서의 부호는 1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1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음의 값이 나와야 된다. 또 2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된다? 음의 값이 나와야 된다. 이게 지금 이거 해결한 거예요. 아까 해볼까?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1보다 커야 된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경계가 1이야 1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된다? 1 넣었을 때 양수 나와야 된다. 그렇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현우가 그래도 그나마 축이라고 하는 걸 하나를 말하긴 했지만 사실 하나만 말할 거였다면 경계에서의 부호를 말했어요. 저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 말은 이거 선택사항이라는 얘기야. 어떤 선택이냐? 이것 가지고 해결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 이거랑 이거를 쓰는 거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됐다 싶으면 안 쓰면 되는 거야.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다. 볼래? 해결된 거 보여줄게. 내가 그래야 도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야. 기억해놔. 아래로 볼록. 그리고 하나만 지금 처리해놨어. 뭐 넣어? 1 넣었을 때 음의 값 나온다. 2 넣었을 때도 음의 값 나온다. 이거 하나 해결했어. 그래놓고 선생님이 여름방학 때도 1학년 때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수업했어? 뭐 물어봤지. 내가 이 상태에서 채빈이 불러다가 채빈아 네가 한번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봐. 여기 지나가는 아래로 볼록한 그랬더니 채빈이가 이렇게 그려. 이게 내가 원하는 그래프라고. 채빈이 들어가게 한 다음에 누구야? 영찬이한테 아래로 볼록한 보면서 그릴 건데 요거 두 개 지킬 거야. 그래서 이 정도와 이 정도를 지나는 그래프 좀 그려봐 했더니 영찬이가 이렇게 그려. 이것도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맞아.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그래프 중에 내가 그리고 싶은 모양이 아닌 다른 그래프가 그려질 가능성 완전 제로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만 얘가 감소 구간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감소 구간 전체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까지도 허락이 된다고 하고 문제를 풀었어야겠지. 저기 가볼게. 이것 좀 봐봐. 자, 이번에 민찬아 아래로 볼록한 폼선 그릴 거고 지금 하나 해놨어. 1 넣었을 때 양의 값 나오게 해놨거든. 그리고 민찬이한테 그래프를 그려올 때 민찬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가 해결한 조건 다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지만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때 축의 위치. 민찬이가 이렇게 이상한 그래프 그리지 않게 1 넣었을 때 양의 값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축의 위치가 경계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까지 해결을 해주라는 거지. 이것까지 하나 더 체결하는 거지. 그래놓고 이번엔 누구? 준수 불러다가 준수야 여기 지나가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여기가 축이 되게 좀 그려보려고 그랬더니 준수가 하필 그리는 그래프가 또 이래. 이것도 내가 원하는 그래프. 이건 근이 없는 거잖아. 근이 있으려면 X축이랑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준수가 못 그렸다고 볼 수 없어. 지금 우리가 해결 찾아놓은 거 잘 지키면서 그리고 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닌 것 뿐인 거죠. 뭔 얘기야? 이것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부족하다. 그래서 판별식까지 0보다 큰 거 챙겨준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승빈이 불러다가 승빈아 여기 지나가게 축은 이쯤 되게 해주고 판별식 0보다 크게 해놨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게 좀 그려볼래? 그랬더니 그제서야 승빈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이게 우리가 찾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함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쩌다가 뭐 3차함수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의 해의 위치를 결정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2차 방정식, 2차 함수예요. 100문제 중에 99문제가 방정식의 해의 위치를 이용하는 문제가, 해의 위치를 찾는 문제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함수의 x축과의 교점으로 방정식의 해의 위치를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100문제 중에 99문제네. 100문제 다라고 생각해도 돼. 2차 함수 가지고 하는 거야. 2차 함수 가지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그리면 돼. 그런데 그 원하는 위치로 그리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그리고 이것만으로 좀 찝찝하다? 이것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느껴지면 축의 위치와 판별식까지 동원하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고1 때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일 때. 그러니까 양수와 음수가 기준. 그러니까 경계가 0일 때는 근거계수 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한 별씩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돼. 그런데 그거 완전히 쓸데없는 방법이라고 그랬지. 경계가 0이 아닌 숫자로 바뀌는 순간 양수하고 음수를 말 더럽게 해야 돼.
양수와 음수로 해를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0이 아닌 다른 경계를 가지고 해의 위치를 고민하고 있을 때는 근거계수 관계 쓰잘데기 없다. 그래서 한 번에 공부하자고 했잖아. 뭘? 합과 곱과 판별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계에서의 구호와 축의 위치와 판별식으로. 한 번만 더 할게. 여기 좀 봐. 얘들아, 이거 2차 방정식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뭘 원하고 있느냐? 2차 방정식인데 내가 찾아야 되는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되길 바란다면 이 방정식의 해가 1과 2 사이 하나, 2와 3 사이에 놓이게 해주고 싶으면 이 녀석을 2차 함수의 그래프로 바꿔서 이 말뜻은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 1과 2 사이 하나, 2와 3 사이 하나 이렇게 되게 되는 얘기였던 거구나. 내가 이 녀석을 함수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지게 할 수 있으면 이게 정답이 되겠구나 한다는 거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 이거 첫 번째 1 넣었을 때 양의 값, 두 번째 2 넣었을 때는 음의 값, 세 번째 3 넣었을 때는 양의 값. 지금 요거 하나 했어. 이것만으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래프가 확실히 확정이 된다면 이거 안 해도 돼. 시간 낭비야. 근데 이것도 확정이 됐다? 원래? 현우 불러다가 현우야 내가 지금부터 그릴 그래프가 너가 그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지금 딱 하나 내가 해놨어. 뭘 해놨느냐 1 넣었을 때 양의 값 나오고 2 넣었을 때 음의 값 나오고 3 넣었을 때 양의 값 나오게 해놨거든. 그럼 조 세 점을 잘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아래로 볼록한 폼을 써서 그려보려 했더니 현우가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뭐예요? 1과 2 사이에 하나, 2와 3 사이에 하나 제대로 그려졌다는 거지. 이거 말고 다른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그 다른 모양조차도 에이 잘못 그렸네. 다른 모양 자체도 어쨌든 1과 2 사이 하나, 2와 3 사이 하나 나올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둘 다 필요한 거 하나만 더 해볼게.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뭐야? 늦었어요. 왜 늦었어? 강물 빠져가지고. 뭐? 강물 빠졌어요. 이거는 근데 왜 늦었냐고? 옷가게 끝났어요. 진짜. 자, 마지막으로 봐. 이번에도 이거 2차식이야. 2차 함수는 양수고요. 그럼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식이면 작은 건 알파, 큰 건 베타라고 할게. 그게 이렇게 되길 바라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걸 풀 때 함수로 바꿔서 풀려고 그래프로. 그럼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되느냐? 여기가 3이라고 썼을 때 이렇게 그려지면 돼. 이렇게 그려지기만 할 수 있다면 문제로 원하는 정답과 전혀 다르지 않다. 완전히 일치한다. 그런데 저렇게 생긴 그래프를 내가 정확하게 저 위치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싶으면 이거 먼저 생각하라는 거지. 첫 번째 3 넣었을 때 양의 값. 이제 또 슬슬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느낌 알지? 현진이 불러다가 현진아 내가 3 넣었을 때 양의 값 나오는 조건을 해놨어. 그리고 그래프 자체가 아래로 볼록이야. 현진이한테 물어봐. 이 점 지나가는 아래로 볼록 좀 그려줄래? 현진이가 운 좋게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겠지만 현진이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잖아. 저거 하나로는 지금 이렇게 그려도 저렇게 그려도 심지어는 이렇게 그려도 다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리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야. 이렇게 그려질 가능성이 있는 거 말고 무조건 이렇게만 그려지는 걸 원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으로 안 되니까 경계로 끝은 안 되면 두 번째 축의 위치. 2차 함수 표준형 이용하면 축의 위치 얼마인지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그 축의 위치도 경계보다 오른쪽에 있게 해주는 조건 하나 해놔야겠죠. 그리고 다시 서영이 불러다가
서영아, 조건 좀 추가했어. 3 넣었을 때 양의값 나오게 해줬고, 현진이가 아까 그래프를 이상하게 그리길래 축도 3보다 오른쪽에 있게 해놨어. 그렇게 이제 서영이한테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더니 서영이가 이렇게 그려주면 다행이었겠지만 서영이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건 운 좋게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건 내가 절대 원하는 그래프가 아니거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 이걸로도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이것마저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서야 누구한테 그래프를 그리라고 시켜도 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그게 3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해주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2차 방정식 해를 계산할 때는 해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반드시 함수의 그래프가 요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또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원하는 위치에 그려질 수밖에 없도록 이 세 가지를 중요도로 따지면 얘가 절대적인 1번, 얘는 선택사항이니까 기억만 잘 해놓고 있고, 이 1번으로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 2번, 3번 써먹으라고.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마. 수고들 했다. 피곤한 사람들 핸드폰 하지 말고 좀 쉬어라 좀 제발. 이따가 졸지 말고. 다 온 거죠 우리?